헬스장이나 피트샵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최종 들어가게 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엄청나죠? 이건 약간 좀 사업주분들께서 좀 듣기 좋지 않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좀 있음에도 세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은 헬스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준입니다. 지난번에 헬스장 창업 시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위해서 창업 시에 이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스장 PT샵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세금적으로 신경 쓰셔야 할지 간단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장과 PT샵의 수익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헬스장이나 PT샵의 경우 대부분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출 발생이요.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최종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하는데요. 헬스장이나 PT샵 업종은 결제 건당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되고 상대방이 정 거부한다면 무기명으로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기명 발급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발급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만약 무기명으로 미발급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매출액의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2천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헬스장이나 PT샵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누락된 매출 현금 영수증 미발급권이 있는지 검토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스장 PT샵의 비용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헬스장과 PT샵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뭐 다른 업종들과 크게 다를 게 없죠. 다만 헬스장 PT샵은 기구 머신들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그리고 트레이너분들이나 강사분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관련해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연수서 제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저희가 어쨌든 결산 때 진행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진 않고 인포 직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트레이너분들의 경우에는 통상 프리랜서로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노무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되게 돼요.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을 띠고 있으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 있고요.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사업주분들께서 좀 듣기 좋지 않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쟁도 최대한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헬스장과 PT샵을 기업할 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세금이 최대한 줄어들지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중해야 하셔야 됩니다. 헬스장과 PT샵의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체력 단련 시설 운영만 영위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요가, 필라테스,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한다던가 보조식품이나 기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종 코드를 추가를 해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언급한 업종들은 대부분 청년 창업 소득의 세액 면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해당 수익에 발생한 소득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반면에서 결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걸 안 하시다가 나중에 취직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세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뒤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사업 영역에서 얼마나 소득이 창출되는지를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보수적인 관점인데요.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의 경우 대다수 PT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PT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일반 교육 서비스로 봐서 반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이 나와있질 않아가지고요. 지리 회신이나 이런 예규가 나와있질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PT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을 해서 PT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내용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절세 컨설팅을 준비하신다면 세금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좀 있음에도 세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은 헬스장도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뭐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진 않겠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헬스장 사업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세금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좀 고민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또 세금이기도 해요. 세금과 회계에 대해서 좀 많은 헬스장 사업주님들이 좀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과 마케팅이나 사업행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들어오게 하는 기본적인 원천이니까요. 하지만 자금이 외부에서 유출되는 걸 잘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 세이브해야 자금이 모이더라고요. 헬스장은 행세법 제도 안에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업종입니다. 세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절세 혜택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재문세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